안녕하세요, 국말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메가시티의 정의부터 국내의 메가시티 사례,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역사, 수도권 집중화 완화의 실패 원인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메가시티와 국토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주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저희는 메가시티 정책이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대안인 메가시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과연 어떤 지역이 메가시티의 잠재력을 갖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터를 잡고 산다는 것은 종합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일자리, 교통, 편의, 자녀 교육, 자연환경, 이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죠. 이 중 일부는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되는 것이 있고요. 반대로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써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요 요건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의 정책 대안으로서의 메가시티 성공의 첫째 요건은 바로 직접 경제 효과가 발생하도록 소수의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을 때 이 작은 땅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수도권 집중화 완화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너무 많은 성장 거점을 육성해서 직접 경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제의 기본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을 기본으로 해야 나중에 형평성도 성립되는 법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협소합니다. 세로 400km, 가로 300km 밖에 안 되죠. 국가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서울이라는 세계적인 1극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거점은 1개에서 2개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 전반을 메가시티화 하되 양극 체제 혹은 3극 체제 정도로만 설계하여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건, 고부가 가치 일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으로 산단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였습니다. 산단은 제조업의 생산시설에 유리한 정책으로 기업의 본사가 자리 잡게 하는 데는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R&D 센터가 자리 잡는데 산단이 과연 유리할까요? 수도권의 대응 거점으로 지방에 메가시티가 있기 위해서는 결국 이 메가시티가 경제적인 중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 메가시티에 주요 기업의 본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수도권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에 잠재력 있는 중견 기업들과 스타트업에 대거 투자해서 이들을 지역에 뿌리를 둔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기업들을 해당 지역의 터줏대감이 되도록 육성하는 것이죠. 물론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기업 본사를 이전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연구중심 대학의 산학연 기능 강화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고부가 가치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재편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산업들의 특징은 높은 수준의 R&D가 필요하기에 석사급 이상 인력의 수요가 많다는 것인데요. 지방에 잠재력 있는 중견기업들과 스타트업이 출현하고 이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R&D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제조업의 창업과 성장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죠. 대학원 중심으로 지방의 특색을 반영한 연구 중심 대학을 키우고요. 기업과의 산학연을 통해 R&D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교통망입니다. 교통망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으면 주요 중추 기능들이 거점 지역에 몰려 있더라도 주변에서 이를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메가시티 형성이 더욱 쉬워지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에 잠실운동장 가보시면 거의 모든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데 수도권에서 잠실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잠실을 벗어난 수도권에 또 종합운동장 같은 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곧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방 도시들이 인구 유출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낙후된 교통망이기도 한데요. 지방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산단에 일자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거지에서 산단까지 교통망이 부족해서 통근이 한참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교통망이라고 하면 KTX, GTX처럼 거대한 것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교통망이라고 해서 사실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권에 따른 이동거리와 효율성에 따라서 철도, 지하철, 버스, 자전거 등 교통망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조직과 생활권의 결합입니다. 메가시티는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생활권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메가시티 설계를 추진하려면 다른 행정조직과 협업해야 하죠. 서울처럼 막강 거점이 있으면 주변 행정구역들에 비해 월등한 협상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비슷비슷한 수준의 협상력을 가진 행정구역들은 서로 협업하기 쉽지 않죠.
이에 우리나라도 지자체법에 의거하여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지자체를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생겼습니다. 향후 광역생활권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과연 어느 지역이 수도권과 견줄 만한 메가시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대전, 세종, 청주 메가시티와 부울경 메가시티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세종, 청주, 이른바 대세청 메가시티의 가장 큰 장점은 세종시의 정부 중앙부처와 카이스트입니다. 국가 행정 중추 기능이 세종에 있다는 것은 이미 여기가 실질적인 행정 수도임을 뜻하죠. 게다가 한국 최고의 연구중심 대학인 카이스트가 있다는 것은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인재들을 대세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런데 대세청이 메가시티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입니다. 카이스트라는 최고의 연구중심 대학이 대전에 있음에도 대전을 창업의 메카라고 보긴 어렵죠. 이는 대전과 세종은 사실상 공무원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구중심 대학에서 창업하거나 산학연을 통해 대기업이 들어서는데 대전에는 사실 이런 사례를 보기 좀 어렵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기업 수준으로 성장할 때는 대전이 아닌 판교 등지에서 성장하죠. 역시 세종에도 정부 부처는 있지만 알만한 기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로비 기업이나 로펌들이 즐비한 것과는 대조되는 풍경이죠.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시스템이 다소 달라서 똑같은 사례를 세종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세종에 자연스럽게 민간 경제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은 부울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부울경의 부산은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제2의 지역임은 자명합니다. 부울경의 최대 장점은 남해, 동해를 모두 보유한 입지와 8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구로부터 나오는 수요, 그래도 아직 경쟁력 있는 국립대학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 해운대와 수영이 상당히 발전하여 충분한 흡입력을 갖고 있고요. 제조업이긴 하지만 창원과 울산에 대규모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부산대가 그래도 거점 대학으로 버티고 있고 유니스트가 급성장하는 등 여전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울경이 메가시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부산과 울산의 정치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실 부울경으로 칭하고 있지만 울산은 부산과는 사실상 완전히 독립되는 생활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는 둘이 붙어 있지만 울산, 부산 사이에 일강, 기장 등이 있는데 이 지역들이 아직 개발이 채 많이 되지 않아서 두 도시 간 연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또한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 공업도시로 일자리가 부산보다 월등히 많아서 오히려 부산의 북부에서 울산으로 역통근하는 실정이죠. 그래도 부울경의 수장은 부산이고 해운대가 손꼽히는 중심지기에 의료, 쇼핑, 교육 등의 서비스는 부산이 월등히 우세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울산과 부산은 서로 그다지 아쉬울 게 없는 입장입니다. 수도권은 서울이 워낙 강력하니까 인천, 수원, 고양, 성남 이런 도시들이 서울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경제 기반이 튼튼해서 부산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부산이 서울급으로 강력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나온 지 꽤 오래되었지만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최종 결렬되었죠. 역시 세상에 쉬운 일은 없나 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양보와 협력 또한 더욱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말싸움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